안녕하세요. 강남루나 강부자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주제를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프로토콜 경제입니다. 아마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프로토콜 경제, 왜 요즘 이렇게 뜨거운 이슈가 된 걸까요? 프로토콜 경제는 우리가 쉽게 아는 비트코인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가즈아 수단으로만 많이 알고 있지만 그 구조를 뜯어보면 플랫폼 독점, 주주 자본주의의 폐해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에어비앤비를 봐도 얼마나 뜨거운 이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달인 2020년 11월 에어비앤비는 그들의 사업 보고서에서 프로토콜 경제 도입 가능성을 명시했습니다. 게다가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역시 같은 달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죠. 이에 따라 에어비앤비는 연봉의 15%까지 현금 대신 주식이나 토큰으로 지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올렸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회사 운영 구조의 일부 또는 전체가 프로토콜 경제 모델 기반으로 설계된 회사들이 하나씩 생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상장 주식거래 서비스 서울거래소, 우리나라 유튜버들의 외국어 스트리밍 자막 번역 서비스 보이스루, 그리고 소셜 정치 서비스 옥소 폴리틱스 등이 있는데요. 특히 서울거래소는 블록체인 원장을 이용한 비상장 주식거래소가 이 기업의 사업 모델이라는 점에서 눈에 띕니다. 주식거래는 증권사를 통해 한국거래소에서 해야 안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블록체인을 원장으로 쓰면 장부 위변조 위험 없이 거래소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금융위원회가 인정을 하면서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돼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 경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밀고 있는 키워드이기도 한데요. 박영선 장관은 네이버나 카카오, 배달의 민족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자동으로 막을 차세대 경제 모델로 프로토콜 경제를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펴면서도 또 그 기업이 커지면 독과점을 우려해 다양한 규제를 적용하게 되는 모순을 시스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거죠. 박 장관은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토콜 경제가 플랫폼 독점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이 프로토콜 경제를 통해 수수료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 소상공인을 참여시키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도대체 프로토콜 경제가 무엇이기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기존 플랫폼 경제의 어떤 특징이 지금은 한계를 갖게 되는 걸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플랫폼 경제 모델로 불리는 기존 주식회사 구조의 특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주식회사는 주주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에 모인 임직원들은 회사, 즉 플랫폼의 이윤을 극대화해서 회사 주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이 구조에서는 주식이 있는 경우에만 배당이나 매매 차익으로 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 없는 참여자들은 회사의 성장에 기여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에 걸맞는 보상은 받을 수가 없죠. 외부 참여자는 말할 것도 없고 내부 직원일지라도 100번 양보해서 직급 승진, 연봉 인상, 인센티브 지급 등을 막연하게 기대할 수는 있으나 실제 지급에 대한 성과 기준도 모호하고 시스템화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얼마나 줄 거냐라는 지점에서 동물의 왕국급 스펙타클 대하 드라마들이 쓰여지곤 하죠. 프로토콜 경제 모델은 이 부분에 대해 반기를 들고 등장했습니다. 프로토콜 경제 모델은 기본적으로 플랫폼, 즉 회사에 대한 기여를 기반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은 동일한데요. 여기에서 기존의 주식회사 개념과 가장 큰 차이점은 플랫폼의 성장에 기여하는 만큼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배달 플랫폼 라이더가 배달을 할 때마다
배민 주식 0.001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프로토콜을 만드는 거죠. 열심히 배달을 할수록 배민의 이익도 커질 것이고 라이더 역시 배민의 주식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되니 서로 상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존 주식회사 모델로는 주식을 함부로 나눌 수도 없고 나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라이더 한 명 한 명한테 주문이 발생할 때마다 주식을 쪼개서 지급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죠. 프로토콜 경제는 이를 블록체인 기술로 간단히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이 경제 구조의 이름에 프로토콜이 붙은 이유가 잘 드러납니다. 프로토콜은 정해진 규칙 기반으로 반드시 돌아가는 형태의 조직, 프로세스 또는 이때 미리 정의된 규약을 뜻하는데요. IT 업계에서는 이 중 미리 정의된 규약을 의미합니다. 미리 정해둔 대로 자동 실행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결과물들을 모두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최초의 프로토콜 기반 경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소스코드 기반 개방형 협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대표적인 특징이 프로토콜 경제의 핵심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식회사의 형태가 아니면 대표가 없고 창업자가 누구인지 모른다. 운영 조직의 참여에 경계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현물자산은 금융기관이나 제3자의 개입 없이 직접 보관하거나 교환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며 그 보상은 네트워크의 토큰으로 획득한다. 즉, 요약하면 프로토콜 경제는 플랫폼 경제와 달리 주주와 직원과 커뮤니티의 경계가 없어지고 이 조직에 대해 기여하면 조직 전체 생산량의 결과물을 기여한 만큼 가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온 해시드의 김서준 대표 역시 중앙화 경제 이후 플랫폼 경제, 그 다음 세대의 형태는 프로토콜 경제라고 봤는데요. 김 대표는 플랫폼 경제 모델이 인류가 추구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단계의 경제 모델이 아닌 이유는 과도한 수수료 책정의 불공정함, 고객의 기업 정책 결정 참여 거의 불가, 기업의 고객 데이터 활용의 불투명성이라는 명확한 한계를 갖고 있다고 본 거죠. 이것을 블록체인을 활용해 거버넌스 참여룸을 오픈하는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프로토콜 경제 모델은 필연적으로 디지털 자산 형태로 기여자에게 지급됩니다. 각 플랫폼마다 기여도 기준에 대한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해서 자동 지급하기 때문이죠. 그도 그럴 것이 앞서 예를 들었던 배달 대행 라이더는 우리나라만 약 12만 명인데요. 이렇게 되면 전통적인 방식으로 주식을 분배하는데 물리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라이더가 얼마나 오랫동안 근무를 했는지, 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양을 배달했는지 등 플랫폼에 대한 기여도 따라 주식을 차등 지급하려면 결국 디지털 자산 형태로 받게 되겠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도 점점 모호해지고 엔잡 열풍처럼 우리가 기여하는 커뮤니티, 네트워크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프로토콜 경제는 그 보상 기준에 대한 합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기여한 만큼 보상을 받는 모든 과정이 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프로세스는 너무나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적 변화에 가장 잘 어울리는 보상 지급 방식이니까요. 이 프로토콜 경제를 정부와 소비자, 직원, 참여자 등 각 경제 주체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